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그 투자의 가치가 상대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그 매매하실 때 참 그런 경우들 많죠. 막 참 힘들게 벌어놨는데 정말 매매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그동안 번 거 다 날려버린다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 때는 정말 개미처럼 힘들게 벌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는 한순간에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큰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뭐 손실이 큰 이유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종목 선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뭐 종목 선정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끊어내야 할 타이밍에 이제 이래저래 망설이다가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참다가 손실폭이 커졌을 때 그때 던지다 보니까 이제 뭐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이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매매하다 보면 그럴 때도 참 많아요. 나는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르르 올라가 버린다라든가, 그죠? 또 그 경험 때문에 전에 내가 조금만 먹고 팔았더니만 많이 올라갔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지켜보다가 다시 수익을 다 뱉어내게 된다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데니얼 카너만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망 이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가장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전망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행동 경제학은 사실상 이 전망 이론에서부터 점점 파생이 돼서 큰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데니얼 카너먼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합리성, 내가 어떤 뭐 재화를 사고 판다라든가, 혹은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뭐 꼭 주식 투자나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현재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 전통 경제학의 어떤 기본 전제 조건, 인간이 가지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이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망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데니얼 카너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상태에서의 변화, 즉 기준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크게 의존해서 가치를 판단을 하게 되며, 이것이 의사결정을 이끌게 된다. 딱 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점은 바로 기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그 재화 혹은 어떤 뭐 일의 가치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거보다 뭐 이쪽이면은 좋은 거고 이쪽이면은 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취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여하게 되는 가치, 즉 이익이냐 손실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데니얼 카너먼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전망 이론에서 나오는 가치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 또 수학인가 싶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그림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이제 가치라고 써 있는 항목이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격이라고 써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가치라고,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이 가격이 되는데, 가운데 보시면 기준점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카너먼이 그
가치함수를 설명한 건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내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결정하는 바로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 기준점에서부터 예를 들어 10%가 상승을 해서 11,000원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만큼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항목이 이동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때 내가 느끼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 상승폭이 바로 지금 글자로 가라고 표시해둔 부분이 되는 겁니다. 10%만큼 만 원에서 11,000원이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이 들고 있는 종목의 가치의 상승폭이 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특별히 이상할 게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11,000원에서 12,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10%가 추가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000원과 2,000원 사이의 폭이 일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치의 상승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 처음에 1,000원만큼 올랐을 때 가치 상승폭이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됐을 때 가치의 상승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라는 지점보다 위로 2배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요, 이 가치함수에서 표시하는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1,000원이 12,000원이 됐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은,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은 이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소폭 더 상승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승을 했을 때 가치의 상승폭보다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랐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이 훨씬 더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이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나 밀려서 손해를 보게 될까?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11,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다시 밀리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은 11,000원이 12,000원이 됐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즉 혹시나 떨어졌을 때 느끼게 될 가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사실 더 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평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시다. 혹은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 함수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작은 수익에 만족해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큰 수익이 아닌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어떤 걸 보실 거냐면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으로 하락한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가격이 1,000원만큼 밑으로 하락을 한 경우입니다. 10%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때 느끼는 가치 하락. 당연히 손해를 본 상황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치가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 폭을 한번 잘 보세요. 아까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을 때 가치 상승폭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 폭보다 가치가 하락했을 때 똑같은 1,000원만큼 10%만큼 하락했을 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수익을 봤을 때보다 하락했을 때 손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적 동요가 괴로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000원이 9,000원이 됐을 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이 이만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9,000원이 8,000원으로 또 1,000원만큼 더 내려가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 어떻죠? 아까 상승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1,000원만큼 하락했을 때보다 1,000원이 더 하락했을 때 느끼는 가치 하락폭은 전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즉 일단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물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적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9,000원이 8,000원이 됐을 때 느끼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느끼는 심적 고통의 폭은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물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물렸을 때. 근데 나중에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물론 괴롭지만 처음에 하락해서 내려갈 때보다 그 느끼는 감정의 어떤 그 괴로움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니 보고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에이, 모르겠다. 설마 이 종목 뭐 없어지겠냐. 대형주인데 뭐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시 뭐. 아니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조금만 올랐을 때 그때 가치 상승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9,000원짜리 종목이 8,000원으로 하락을 했을 때 느끼는 가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만약에 올라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은 엄청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갔을 때 느끼게 될 가치의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그 종목을 그냥 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함수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손절을 못하고 물려있다가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니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고 11,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면 그러니까 1,000원 1,000원씩 올라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가치의 폭이 같아야 되는데 상승폭이 그리고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고 9,000원이 8,000원이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가치 하락폭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 경제학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같은 가격에서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매매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손실 회피 성향. 이익과 손실 상황 판단 시 수준이 같더라도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됐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보다 10,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하락을 했을 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손절을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올라가게 됐을 때 다시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가치의 상승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끊어야 되는 조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고 그냥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처분 효과입니다. 말씀드렸죠? 1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보다 1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느끼는 가치의 상승폭은 훨씬 작고 11,000원이 10,000원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느끼는 가치 하락폭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끌고 가지 못하고 짧게 몇 프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심지어 뭐 가끔 보면 이제 초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다가 한두 호가에 잠깐 매도 물량 우르르 나왔다고 아니 추세선도 이어지고 뭐 전혀 팔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밀릴까봐 던져버리는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처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함수, 그러니까 전망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함수에서 나오는 손실회피 성향과 처분 효과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가의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내적 갈등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1,000원이 올랐으면 10%가 올랐으면 그만큼 20%가 올랐으면 그만큼 느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은 기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얼마냐에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그래 내가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한번 뭐 노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준점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정을 한 내용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10,000원에 매수하신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10,000원에 매수한 종목이 11,000원이 됐어요. 일단요. 11,000원이 됐다가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실걸요?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안 팔고 그냥 뒀어요. 뒀는데 12,000원에서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뒀었는데 그게 다시 밀립니다. 밀리더니 1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저걸 12,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11,00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내가 꼭 손해본 것 같다라고.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손해본 상황인가요? 난 10,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1,000원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나는 손해본 게 아닙니다. 아직도 10% 수익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000원에서 11,000원까지 하락한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꼭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아직도 수익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의 매매의 기준점이 처음에 분명히 10,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것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손해본 것처럼 느끼는 상황. 이걸 넘어가서 아예 기준점이 11,000원으로 변동된 상황에서 주가가 더 내려갔다. 만약에 1,5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합시다. 아직도 플러스 5%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완전히 손실 본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손실을 본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못 팔아요. 어떻게 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크게 올라갔는데 위에서 못 팔고 냅두다가 본전까지 왔어요. 진짜 본전. 지금 내 마음속의 기준점의 변동이 아니라 실제로 10,000원에 매수한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 이제 느끼는 상황은 실제로 나는 본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이 변동이 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했을 때보다 하락했을 때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하락하다 보면은 그 정도가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보다 하락 시에 느끼는 가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본전까지 와도 못 팔아요. 본전을 깨고 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못 팔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는 주식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준점의 변동 가능성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좀 작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개인들도 크지만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평가한 가치 판단 여러 가지 도구들에 의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 특히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은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이 공포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비합리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기준점. 여러분,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나의 매매 기준점을 딱 처음에 정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 상대적인 가치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 혹은 하락폭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는 가치의 변동폭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끝없이 어떻게 해요?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주로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만은 기준점의 변동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전망이론과 가치함수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이 기제에 관해서. 하지만 이제는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매매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또 목표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은 또 연결을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전문가였습니다. 투자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